철수는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었다. 당시의 의술로는 어떻게 손을 써볼 방도가 전혀 없는 선천성 백내장이었다. 그렇지만 철수는 천사 같은 어머니의 보살핌으로 올곧게 자랐으며 늘 어머니에 대한 깊은 믿음을 갖고 있었다. 아주 어렸을 때에는 심지어 자기 눈이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마저도 알지 못했을 정도였다. 그렇게 맹인으로 지내던 철수는 18세가 되던 어느 날 큰 병을 앓아 병원에 입원을 했다. 그리고 회복을 해가고 있던 중에 병원에서 좋은 소식을 들었다. 이제 의학이 발달해서 선천성 백내장도 치료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물론 실패할 가능성이 없지는 않았다. 그렇지만 철수는 너무나 앞이 보고 싶었다. 그래서 눈을 뜰 수만 있다면 실패할 위험쯤은 기꺼이 무릅쓰겠다고 결심했다. 그 뒤로 6달 동안 한눈에 각각 2번씩 4번에 걸쳐 어려운 수술을 받았다. 그러고 나서 철수는 두 눈을 붕대로 감은 채 며칠을 어두운 병실에 누워 있었다. 마침내 붕대를 풀 때가 되었다. 담당 의사가 천천히 조심스럽게 머리를 둘러 눈을 가리고 있는 거지를 풀었다. 희미한 불빛이 나타났다. 철수는 그 순간까지는 아직 의학적으로 장님이었다. 두려운 순간이었다.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이 스쳐갔다. 그때 담당 의사가 침대 곁으로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눈에 뭔가를 갖다 댔다. 눈이 보이니? 의사가 물었다. 철수는 베개에서 고개를 약간 들었다. 희끄무레한 빛이 색깔로 변하고 색깔이 다시 형상으로 사람의 모양으로 변했다. 철수,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다. 너무나 귀에 익은 목소리였다. 그건 바로 어머니의 목소리였던 것이다. 철수는 그 순간까지는 아직 의학적으로 장님이었다. 두려운 순간이었다.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이 스쳐갔다. 그때 담당 의사가 침대 곁으로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눈에 뭔가를 갖다 댔다. 눈이 보이니? 의사가 물었다. 철수는 베개에서 고개를 약간 들었다. 희끄무레한 빛이 색깔로 변하고 색깔이 다시 형상으로 사람의 모양으로 변했다. 철수,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다. 너무나 귀에 익은 목소리였다. 그것은 바로 어머니의 목소리였던 것이다. 난생 처음으로 철수는 어머니의 얼굴을 보았다. 진 두 눈과 주름살이 가득한 62세 노파의 얼굴, 굵어진 뼈마디와 옹이진 두 손이 눈에 들어왔다. 그러나 어머니는 철수에게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었다. 그에게는 어머니가 천사였다. 철수가 그 얼굴에서 보았던 것은 바로 오랜 세월 동안의 고통과 인내, 오랜 세월의 가르침과 고뇌, 오랜 세월 동안 눈이 되어주었던 어머니의 눈, 그리고 사랑과 애정이었다. 그는 자신의 눈을 통해 처음 보았던 장면을 언제까지나 소중히 간직하고 싶어 했다. 바로 그 어머니의 모습을 말이다. 그는 이렇게 처음 본 세상 경험을 통해 시각에 대한 고마움을 배웠다. 앞이 보이지 않는 채로 지내보지 않은 사람은 본다는 것의 기적을 절대로 이해할 수 없어요. 보는 것 자체가 배우는 것이다. 철수는 크나큰 가르침을 얻었다. 누구라도 그의 입장에 서보면 병원에서 자기 앞에 서 있는 어머니를 처음 보았던 순간을 잊지 못할 것이다. 목소리를 듣기 전까지 그는 자기 앞에 서 있는 여자가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전혀 몰랐다. 그래서 철수는 다음과 같은 것을 깨달을 수 있었던 것이다. 본다는 것은 정신의 해석 작용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본 것을 제대로 해석할 수 있도록 정신을 훈련시켜야 합니다. 이런 관찰은 과학적으로도 근거가 있다. 시각을 통해 사물을 인지하는 작용은 단순히 눈에서 끝나지 않는다. 실제로 눈은 일종의 손 같은 역할을 한다. 즉 저 너머로 뻗어 무의미하게 사물을 집어 뇌로 가져오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뇌는 그 사물을 기억으로 변환한다. 두뇌가 그것을 다른 행동과 비교될 수 있는 행동으로 해석함으로써 우리는 비로소 어떤 것을 진짜로 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자기에게 어떤 힘이 작용하고 있고 그 힘은 어떠한 가치를 갖고 있는지 보지 못한다. 눈을 통해 전달되는 정보를 뇌의 정신작용을 통해 적절히 걸러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 결과 우리는 종종 어떤 사물을 쳐다보고는 있지만 그 사물을 진정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그 사물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도 알지 못하면서 그것의 외적 인상만을 수용하게 되는 것이다. 다른 각도에서 말하자면 우리는 결국 우리의 뇌로 전달되는 인상에 대해 긍정적인 사고방식과 적극적인 자세를 작용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신적 시력도 육체적인 시력처럼 왜곡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삶에서 아무런 소득 없이 부딪히고 찢기는 것과 같이 당신은 잘못된 개념의 안개 속을 헤매지 않을 수 없다. 육체적인 시력의 저하는 보통 두 가지에 대립되는 극단으로 나타난다. 근시와 원시가 그것이다. 하지만 정신적인 시력의 약화도 마찬가지로 두 가지의 극단적인 양상으로 나타난다. 정신적인 근시하는 멀리 있는 목표나 가능성을 간과한다. 그는 당장 코앞에 있는 문제만 관심을 기울인다. 미래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계획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기회에 대해서는 장님이나 다름없는 것이다. 거꾸로 말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목표를 세우고 미래의 토대를 닦지 않는 사람을 우리는 정신적 근시안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반대로 정신적인 원시안을 가진 사람은 코앞에 있는 가능성을 놓치기 쉽다. 아주 가까이에 있는 기회를 놓친다는 것이다. 그는 항상 미래의 꿈의 세계에 젖어 있고 발을 땅에 딛지 않는다. 그는 가장 높은 곳에서 시작하려고 들고 한 걸음 한 걸음씩 위로 올라가려고 하지 않는다. 결국 그는 자신이 꼭대기에서 시작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지하를 향해 땅을 파는 일뿐이라는 것을, 더 아래로 추락하는 일뿐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다. 미국 몬태나주의 고장 사람들에게 크리스털 산은 늘 익숙하게 바라보는 산이었다. 크리스털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데에는 이유가 있었다. 식작용으로 드러난 봉우리가 멀리서 보면 마치 암염의 결정 같은 모습을 드러내며 경쾌하게 반짝였기 때문이었다. 결정이 드러난 노드를 곧장 관통하는 포장마차 길이 생긴 것은 1937년이었다.
하지만 그 후로 14년이 지나서 1951년이 될 때까지도 사람들은 아무도 구태여 그곳에 멈추어 서서 바닥에 떨어진 반짝이는 암석을 살펴보려고 하지 않았다. 우이 컴리와 톰슨이라는 그 고장 출신의 두 남자가 시내에서 열린 광물 전시회를 참관하게 된 것이 바로 그해 1951년이었다. 두 사람은 전시회를 보고 흥분에 휩싸였다. 거기에는 베릴륨 샘플이 전시되어 있었는데 아래에 붙은 설명에 따르면 이 광물은 원자력 에너지 연구의 필수적인 원소라는 것이었다. 톰슨과 컴리는 즉시 달려가 크리스탈 산에 관한 권리를 확보했다. 그리고 톰슨은 광물 샘플을 스포케인에 있는 광산국으로 보내며 거대한 규모의 광산을 조사할 수 있는 전문가를 파견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해 말 광산국은 크리스탈 산에서 충분한 양의 샘플을 파내 조사한 후 매우 희소한 광물인 베릴륨의 세계 최대 광산이 발견되었다고 발표했다. 물론 이들 두 사람은 엄청난 거부가 되었다. 이 모든 것은 톰슨과 컴리라는 두 젊은이가 그 광물들을 육체의 눈으로 보았을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마음의 눈으로 그것을 보았기 때문이었다. 정신적인 원시안을 가진 사람은 톰슨과 컴리가 했던 일을 할 수 없다. 적어도 정신적인 시각을 왜곡시키지 않는다면 말이다. 그런 사람은 멀리 있는 사물의 가치는 잘 알아보면서도 바로 코앞의 기회에 대해서는 권리를 주장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혹시 당신의 문 앞에도 크나큰 기회와 행운이 버려지고 방치되어 있지는 않은가? 주변을 둘러보라. 이 땅에 허드렛 일을 할 때 뭔가 불편을 느끼는 일은 없는가? 혹시 있다면 당신 스스로 그 불편을 극복하는 방법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방법은 당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그 같은 허드렛 일을 하는 데 필요한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함으로써 엄청난 재산을 모았다. 포세이시나 서류용 클립을 개발한 사람들이 그런 예이다. 지퍼를 발명한 사람도 그랬고 금속으로 바지춤 걸스를 만든 사람도 마찬가지였다. 주변을 돌아보라. 보고 배워라. 당신도 당신의 뒤뜰에서 다이아몬드의 땅을 발견할진 누가 알겠는가? 하지만 정신적 근시안도 정신적 원시안만큼이나 문제가 많다. 이런 문제를 가진 사람은 코앞에 있는 것만을 보고 보다 먼 곳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무 권리도 주장하지 않는다. 그런 사람은 계획의 힘을 알지 못한다. 또한 생각에 투자하는 시간의 가치를 알지 못한다. 가난한 사람이나 사회의 낮은 계층에 있는 사람들은 길게 보고 행동하는 부와 지위가 높은 사람들에 비하여 짧은 시간 전망을 가지고 있다. 심지어 알코올 중독자와 마약 중독자는 며칠 후의 미래는 고사하고 당장의 만족에 대한 욕구가 언젠가 자신을 파멸시키리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당장의 즉각적인 만족에 초점을 맞춘다. 반면에 긴 시간 전망을 지닌 사람들은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고 보다 큰 흐름을 찾아내서 큰 그림에 이르는 먼 곳까지 자유롭게 포용할 줄 안다. 그렇다. 미래를 볼 줄 안다는 것은 인간 두뇌가 성취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성과 가운데 하나다.